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봄이 시작되는 날이 꾸준히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오는 건 좋은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니 우려스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워낙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점차 봄이 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절적인 봄의 시작은 항상 3월이지만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 이 봄이 시작되는 것은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3월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가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 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1974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4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평균 봄 시작일은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봄이 가장 빨랐던 해는 2009년으로 2월 27일에 봄이었고요. 반면 가장 늦었던 해는 1996년으로 3월 21일이 돼서야 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부산이 2월 18일로 가장 빨랐고 대관령은 그보다 50일 늦은 4월 9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런데 10년당 2.6일씩 봄이 빨라져서 전체 기간 동안 10일 정도 봄 시작일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이 봄 시작일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는데 37년 전에 비해서 약 21일이나 일찍 봄이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진은 이 현상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지목했는데요.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의 영향으로 봄이 급격하게 빨라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30년에서 40년 뒤에는 계절적 봄과 또 기후학적 봄이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여름 더위도 점점 더 빨리 찾아오고 네. 또 무척 더운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반도는 기온 상승폭이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1954년에서 1999년에는 10년에 0.23도 정도 기온이 올랐는데요. 1981년에서 2010년에는 0.41도, 그리고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0.5도로 기온 상승폭이 더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온 상승은 한반도 여름철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더 강력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따르면요. 앞으로 20년 뒤 폭염으로 인한 서울 지역 연평균 사망자가 10만 명당 0.7명에서 1.5명으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경제 손실도 큽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해운대구를 보면 약 3,96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때문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적응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의 기후 변화 추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네.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였던 황사. 이 황사가 지구 온난화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심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국내를 강타한 황사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의 네이먼구는 지구온난화와 건조한 기후 탓에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한반도에 심한 황사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네이먼구와 고비 사막 등 중국 내륙의 흙과 모래는 약한 바람에도 쉽게 날릴 정도로 바짝 말라 있습니다. 특히 네이먼구의 경우를 보면 지역 호수 3분의 1이 최근 20여 년 사이에 고갈돼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중국 과학원은 가뭄이 수년째 이어지는 데다가 채굴과 목축업 등에 따라서 물이 대량으로 사용되면서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막화가 남방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한편 남극에서는 또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요? 네,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나사는 산하 제트 추진 연구소의 연구 결과 남극 서부의 아문젠해 빙하가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문젠해 구역의 빙하는 모두 다 녹으면 지구 전체의 해수면 높이를 1.2m 상승시킬 수 있다. 이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아문제네 빙하가 육지와 맞닿는 경계선을 관측한 결과 과거에는 빙하가 육지와 접촉했지만 요즘은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에릭 리그노 선임연구원은 아문제네 빙하가 앞으로 수십 년 또 수백 년간 해수면 상승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공개한 남극 빙하 관련 논문도 비슷한 전망을 담고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네. 이 협회 연구팀은 아문제네에 있는 스웨이트 빙하를 대상으로 레이더 관측 결과에 기반해서 컴퓨터 모델링을 한 결과 빙하가 녹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짚어봤는데요. 결국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잖아요. 또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문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이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네. 정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양을 팔고요. 반면 허용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은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까지는 개인 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고요. 기업들만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 할당받은 업체 490여 개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 3곳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1차로 2017년까지 하고요. 이후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아직도 부담을 더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하지만 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2차 계획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는 거래가 보다 늘고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이 기업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이 거래 시장이 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또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모여 만든 환경위기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 파괴가 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시간은 9시 23분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시간, 즉 12시까지는 앞으로 불과 2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환경 파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